예를 들어서 10달러라고 칩시다. 10달러라고 치면 목표가는 30달러만큼. 그래서 3대 1 정도의 손익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크가 뭡니까? 위크. 꼬리겠죠, 꼬리. 길다란 거 이거. 길다. 그냥 마냥 길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전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죠.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무료로 훈련하고 피드백 받는 방법,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봅시다. 하나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꼬리가 엄청 긴 놈이. 딴 거 다 필요 없고 꼬리 길이에만 집중을 해라. 몸통 길이 상관없다. 몸통 엄청 길어도 돼요. 몸통 엄청 길어도 되고, 대신에 꼬리 길이만 봤을 때 직전 14개 캔들의 평균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얘가 제일 길죠, 지금? 얘가 직전 14개 캔들 중에서 얘가 제일 길어요. 얘가 제일 긴데 얘보다만 길면 돼요. 얘보다 길죠. 얘가 롱위크다. 그럴 때 하락으로 간다. 이게 뭐냐? 이게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롱윗 같은 거 떴을 때 마침 또 이 저항 구간에서, 자, 매물대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저항 구간에서 뭐가 일어났죠? 저항이 일어났고 롱윗이 되면서 손절은 어디? 항상 여기보다 15핍 위에다가 15핍, 10핍에서 15핍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제일 기본 베이직. 그래서 거기다가 손절 잡고 뭐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되돌림에. 이럴 때 이제 피보나치가 조금 어느 정도 쓰이긴 쓰이는데, 이게 롱윅이다 라는 거. 자, 다음 세 번째. 빅섀도우가 뭐냐? 롱윅 윗꼬리가 길고 빅섀도우도 윗꼬리가 길어요. 긴데 롱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빅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캔들이에요. 두 개 캔들이고 아웃사이드 바다. 아웃사이드 바가 뭐냐면은 직전봉이 이 정도 크기고 아웃사이드는 윗꼬리가 엄청 길고 쭉 앞전봉을 다 감싸버리는 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동 설명할 때 그 사케다라는 사람이 이 캔들, 일본 캔들 그런 매매법을 이렇게 총 정리를 한, 총 집대성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바로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감싸는 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아웃사이드 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바로 아웃사이드 바입니다. 그렇죠? 왜냐? 직전봉을 전부 다 감싸버리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고점, 이 아웃사이드 바, 요 감싸는 봉의 고점이 직전 15개의 봉보다 고점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왼쪽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렇죠? 직전 15개 캔들보다 고점이 높아서 왼쪽에 빈 공간이 생긴다. 이럴 때 되돌림에 숏 진입해서 쭉 날리는 거죠. 쭉 날린다. 손절은 당연히 여기보다 위에 15핍 위에다가 15핍 위에 손절 걸어놓고 이런 되돌림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가 또 저항 영역이 되죠. 뭐 직접 매물 때면은 뭐 요런데 매물 구간 잡아서 요런 데서 숏 진입해서 요런 데다가 손절을 잡아놓을 수 있겠죠. 요게 바로 빅섀도우라는 거. 요것도 꽤나 유용하게 쓰여요. 대신에 요게 형성이 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한번 형성되면은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핀바 그리고 꼬리 긴 놈들 이용해서 본 거고요. 이제는 인사이드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바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죠. 엄마봉 안에 있는 요 새끼봉이 바로 인사이드 바다. 이 새끼봉의 특징은 엄마봉의 고점과 저점을 침범하지 않는다. 엄마봉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 엄마봉이 이렇게 있으면은 새끼봉은 이렇게 있거나 혹은 밑에서 이렇게 있거나, 요게 음봉일 때는 뭐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이죠. 그래서 두 개의 캔들로 구성이 된다. 이후에 큰 가격 움직임이 뒤따른다 라고 하는데, 자, 원리 한번 봅시다. 인사이드 바 에너지 응축,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가격이 서로 매수세랑 매도 세력이랑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 나타난다. 장이 쉬거나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팽팽한 지점을 나타낸다 라는 건데, 장이 쉬거나 이게 무슨 말이죠? 수렴한다 라는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요거를 이게 만약에 1봉이다 쳤을 때 요거를 뭐 1시간 봉으로 줄여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뭐 요런 식의 흐름이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겠죠. 인사이드 바 맞죠? 똑같아요. 원리라는 게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오니까 이게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요렇게 뭐 요렇게 이런 식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사이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삼각수렴 형태가. 그럼 삼각수렴이 엄청나게 길을 모은다. 그러면은 더블 인사이드 바가 되는 거죠.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건데, 요거를 세부적인 타임프레임 안으로, 작은 타임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은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인사이드 바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까를 보니까 지지 구간과 상승 추세에서는 상방 이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저항 구간과 하락 추세에서는 하방 이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탈이 뭐냐? 어디를 이탈하는 거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이탈이 아니라
엄마봉의 저점이랑 엄마봉의 고점을 이탈할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이드 바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주문을 걸어놓고 손절은 여기, 숏을 들어갈 때는 여기다 주문 걸어놓고 손절은 여기, 그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더블 인사이드 바는 좀 더 쉬워져요. 손절이 짧아져요. 자, 정의 3개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맛업바, 둘째는 맛업바 안에 작은 새끼바, 맞죠? 고점과 저점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는 둘째의 고점과 저점을 침범하지 않는 또 다른 인사이드 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되는 거죠. 할머니, 엄마, 딸. 그래서 3대가 등장을 해요. 이때는 어디? 이 엄마의 이탈 방향. 할머니 봉 말고 엄마 봉의 고점과 저점 이탈 방향. 그래서 손절이 엄청 짧아지는 거죠. 여기를 먼저 뚫는다. 그럼 롱 진입. 손절은 여기. 여기를 먼저 뚫는다. 여기 숏 진입. 여기서는 손절. 그래서 이탈 방향에 따라 진입하고 반대 방향에 손절을 잡아둔다. 여기 저점과 고점에. 그래서 목표가는 어떻게 잡느냐? 여기 진입을 했으면은 여기까지 손절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칩시다. $10라고 치면 목표가는 $30만큼. 그래서 손익비의 3배 정도 책정. 그래서 3대1 정도의 손익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더블 인사이드 바의 전략입니다. 진입가 나오고 손절가 나오고 목표가 나오고 다 나오죠. 자전거는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타보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지난 11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고 수만 명을 가르치며 얻은 노하우를 집대성해 전자책을 만들었고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익히고 훈련하며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